어쨌든 총선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사전 투표율을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죠. 김민석 의원이 아주 정확히 예측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작설 이런 것까지 또 뭐 장난스레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황교안 전 총리, 민경선 의원이 즉각 문제 제기를 또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사전 투표를 독려했는데 글쎄요, 뭐 조작설이 여당에 특별히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선관위원들을 임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선거 부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김민석 의원이 이 사전 투표율을 31.3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본 투표율을 71.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1하고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원해요, 그죠? 네, 마치 맞춘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음운을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는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69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바람대로 사전 투표율이 한 5% 정도만 올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았다고 하면은 딱 3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31을 뒤집으면 13이 된다.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황교안 전 대표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그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진지하게, 그죠? 네, 이것도 좀 웃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사전투표를 한번 숫자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21대 총선이 26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6, 9가 붙습니다. 근데 20대 대선은 36입니다. 그리고 9, 3이 붙고요, 뒤에. 그러니까 36하고 26이면 10%포인트 차 나지만 네. 맞춘 것처럼 6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19대 대선은 또 어떤지 아세요? 26이에요. 그것도 마치 숫자를 맞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뒤쪽에 소수점 이하가 06이에요. 숫자 참 놀이네, 희한하죠? 숫자. 예. 그러니까 다 전부 다 3의 배수고 뒷숫자는 앞에는 10%포인트 차로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네. 세상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불법적으로 투표용지를 넣었다, 투입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여론 선동이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소장님, 이것도 뭐 어떤 잘못된 해프닝 아닐까요? 회송용 봉투를 넣는 확인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은평구 선관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뭐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같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24시간 CCTV로 항상 촬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선관위 참관인들이 저런 부정선거를 한다, 할 수 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공정성의 시비를 받는 저런 행동들을 한 것들은 그래도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야는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소위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보통 뭐 진보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게 유리하다. 근데 요즘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선거판세에서 투표율 유불리를 속단하기 쉽지 않은데 장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전투표 높으면은요 진보 진영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과거에 선거 통계학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략 5% 정도 높아졌지만 대구 경북의 사전투표율이 좀 낮는 것으로 보면 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국민의힘 쪽이 더 적게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민주당 표가 더 결집을 해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러한 모습들이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본투표처럼 생각을 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A정당, B정당 찍을 거야
하는 분들이 나는 선거날 투표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사전투표 때 해야지. 이렇게 선거 문화가 좀 바뀐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뭐 윤석열 심판 때문이에요, 이재명 심판 때문이에요, 이렇게 각 당은 주장할 수가 있지만 지난 과거의 선거의 사례로 살펴보면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수환 평론가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장 소장님 말씀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 좀 진보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네. 젊은 층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한 뭐 지난 대선은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 36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대선 결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투표를 보면 경향성의 측면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때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때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더 투표장에 네. 많이 나왔다고 해석하는 게 통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 때 그때 66.2% 투표율이 나왔을 때요. 60대가 제일 투표율이 높았어요. 60대가 80%가 나왔어요. 그리고 70대가 78%, 그리고 50대가 70% 초반, 그리고 40대가 6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하 20, 30대가 보통 50% 중후반 정도 투표율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더 올라갔잖아요. 본투표율이 지난 선거 때보다 더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더 투표할 여력이 있는, 인구 구조학상 더 투표할 여력이 있는 층은 얘기하자면 40대에서 조금 더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20, 30대가 조금 더 투표를 해줘야 그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는 계산이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40대가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 30대의 경우에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고는 얘기하는데 뭐 최근에 한국일보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도를 한 바가 있지만 공정이라는 화두는 윤석열 정권에서 변별력이 전혀 없는 이제 대립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공정해요 라고 말하면 윤석열 정부도 불공정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 투표할 때 투표의 동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결국은 일자리 문제, 경제, 물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민생과 높다고 보는 관련된 거예요. 것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좀 더 투표장으로 많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네. 김수환 평론가님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한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본투표 공개를 다 하고 나서 사전투표를 개함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부터 개함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당 후보가 앞서 나가느냐를 보면 사전투표가 네. 어느 당에게 유리하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 재밌게 관전할 포인트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충청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남 등 수도권을 찾아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 사람들은 그걸 양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양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롱 정당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